자, 국회의원 선거구제 가장 핫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선거구제는 연동형 선거구제로 돼 있어요. 연동형. 병립형 선거구제로 이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준연동형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잠시 도입했던 건데 여야가 합의해서 거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논의해서 빼자고요. 복잡하니까 빼고 지금은 병립형과 연동형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국힘의 당론은 병립형입니다. 병립형. 그 다음에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연동형일 수도 있고 병립형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국힘이 병립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10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100석을 얻을 수 있다. 지들이 병립형을 하면 지역구에서 일정 표를 얻고 비례에서도 일정 표를 얻어서 100석이 목표예요. 100석만 넘기면 탄핵을 모면하고 헌법 개정을 막을 수가 있고 법률은 거부권을 유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 심산인 거죠. 이 심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힘당이 선호하지 않는 연동형이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 연동형으로 가면은 이 3분의 1, 300석 중에 3분의 1이 100석인데 100석이 무너질 수가 있겠다. 국힘이. 그 생각을 해보고 뭐냐면은 자, 민주당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봐서도 병립형으로 가면 안정적으로 나오죠. 안정적으로 과반이 150석인데 300석 중에 150석 이상은 무조건 민주당이 나옵니다.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6대 4 정도로 봤을 때 민주당 60%, 국민의힘 40% 가져온다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170석 가까이가 나오는 거죠. 170, 80석이 나오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표는 3분의 2,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200석.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송영길 당도 나오고 조국 신당, 또 이준석 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게 설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을 탄핵을 주창하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당 가칭 이런 당이 나왔을 때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이준석 당도 지금은 표방하는 게 반윤은 아니다라고 표방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전략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기존의 30%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반윤은 아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하지만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기존의 그 국힘당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별개 문제고 일단은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둬야 되는 거니까 윤석열 탄핵당이 나오면 상당히 비례 쪽에서는 선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국힘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한편의 논의는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이 이런 연합 유사 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탄핵당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국힘당도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자. 모든 약속을 다 어저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도 있다. 너네들도 만드니까 우리도 유성정당 만들겠다. 만드세요.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선거에서 똑같은 룰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건데 불리하게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 룰은 같아야 되는 거죠. 국힘당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윤석열 탄핵당도 만들고 해서 적절하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00석 이상의 야당에 득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탄핵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가지고도 충분히 비례대표 47석 중에 상당수를 가져올 수 있겠다. 적어도 30석 가까이 25석에서 30석 가까이 가져올 수 있겠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준석 신당이 활동을 해준다라고 본다면은 국힘당이 또 상당히 뺏길 수가 있거든요. 지역구에서 상당히 이준석 신당이 뭐 10% 7%에서 10% 지역별로 지역구에서도 활동한다라고 봤을 때 국힘당의 표가 상당히 지역구에서도 상당히 도망갈 가능성이 민주당 쪽으로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체계 하에서는 이제 탄핵이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더 이상 우리가 지금 1년 반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잖아요. 내년 4월까지 하면 2년 가까이 하는 건데 앞으로 3년 반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동형 제도 외에는 답이 없다. 제가 봐서는 가만히 않고 여야가 합의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연동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거구제가 연동형입니다. 준연동형이 아니에요. 준연동형은 지난해 선거에서만 일시적으로 썼던 겁니다. 이 4년 전 선거에서만 일시적으로 썼던 것이고 연동형인 거죠. 근데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준연동형은 아예 합의할 가능성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다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합의 자체도 불가능하고 합의한다고 해도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립형은 양쪽이 합의하면 무조건 갑니다. 국힘이 동의하니까 민주당만 동의하면 무조건 가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200석 이상을 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이 병립형 갖고는 되지 힘들다라는 현실적으로 아예 뭐 75대 25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민주당 75 여느 지형이 국힘당 25%.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 없잖아요. 6대 4나 잘해봐야 뭐 진짜 잘해 7대 3 나오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 가지고도 7대 3이면 되나요? 7대 3이면 60% 비슷하게 되는데 또 이제 영남권에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영남권 부산 경남 대구 쪽에 의석수가 많잖아요. 하기 때문에 7대 3 가지고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표는 많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지율은 많지만은 표는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그 안배가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대 2 정도가 돼야지 200석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병립형 갖고는 좀 쉽지 않겠나. 윤석열 탄핵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연립형이 돼야지 윤석열 탄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병립형이 된다면은 소수 정당은 다 죽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국힘당과 저기만 남는 거, 민주당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똑바로 양쪽이 그냥 나오는 대로 당선되는 대로 가져가는 거고 비례대표도 당선되는 대로 그 비율만큼 정당이 투표한 비율만큼 47석을 나누는 게 병립형이잖아요. 근데 다른 정당은 거의 쉽지 않아요. 한두 석 정도, 2석, 뭐 3석 정도 가져갈까요? 몇 석 안 나옵니다. 해봐야 병립형으로 가면은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여러 신당들이 안 나올 거예요. 이준석 신당도 만들어지지 않겠죠? 또 송영길, 윤석열 탄핵당도 만들어지지 않겠죠? 병립형으로 간다면은 모든 양당만 다 고착돼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이제 과반은 확보하겠지만 윤석열 탄핵은 쉽지 않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제 연립형이 답이다. 모든 포커스를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고 윤석열을 폭정을 막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런 거죠. 왜냐면은 지금은 윤석열의 폭정을 막는 것이 최대 민주주의거든요. 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21세기에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울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과제는 지금 당장 최대 민주주의가 뭐냐, 우리한테 현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탄핵을 막는 것이 최대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그것이 연동형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대한민국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탄희 의원이 뭐 이게 수박이냐 아니니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죠. 제가 봐서는 이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이게 연동형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연동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서는 그래야지 탄핵시키죠. 준연동형은 뭐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윤석열이 반대할 거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아요. 준연동형은 뭐냐면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에 17석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가는 거고 똑같이 여야가 나눠 먹습니다. 득표율 그대로 나눠 주는 거고 정당 득표율 나눠 30석에 대해서는 지역별 당선된 그 당선자의 수를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정당 득표율에서 30석에 대해서는 아주 특이한 지역구와 연계에 대해서 나눠 가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반반 섞는 거죠. 비례와 그 병립형과 연동형을 섞은 게 준연동형 제도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국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윤석열이 반대할 거니까 안 되고 어차피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게 가만히 있으면 연동형이니까 그거 갈 거고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은 병립형은 뭐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선거구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